자, 이번 시간의 기출문제 순서는 2015년도 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수준에 따른 예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미시와 중시, 거시. 물론 미시는 작은 거고 거시는 큰 거이고 우리가 중시라는 말 대신에 중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범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한자어에 미시와 거시는 있지만 중시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에는 없기 때문에 중간, 중범위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요즘은 점점 중시라는 단어를 굳이 못 쓸 것도 없겠다라고 보고 중시라는 표현을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미시적 실천에 지금 맞게 매치가 잘 됐는지를 보자는 건데요. 미시적 실천의 모금활동, 또 미시적 실천의 후원자 개발 모금, 개발 및 관리,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자, 이것을 중간, 중시로 보기도 하고 거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미시는 아닌 겁니다. 잠시 후에 좀 화면을 보겠고요. 자, 사회기술훈련과 급여 대상자, 여기서 지금 사회기술훈련의 이 대개는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시나 거시가 아니고 이것은 명확하게 미시, 클라이언트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 2, 3, 4번 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거시적 실천으로 사회 정책, 분석 및 평가는 아주 명확하게 거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일반적으로 환경체계의 수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미시체계는 개인과 가족 집단, 중간에는 조직과 지역사회, 거시는 행정, 정책, 문화 이렇게 분류한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학자에 따라서는 미시와 중간, 거시의 구분이 상당히 가변적이어서 어떤 학자는 개인만, 딱 요까지만 미시로 보고 가족과 소집단을 중간체계, 여기를 중간체계라고 보고 조직, 지역사회, 행정,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거시로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가족과 집단을 나눠서 가족까지는 미시, 집단부터는 중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굉장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이런 논란을 출제자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제자라면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아 할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지문을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앞에서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오답, 지금 이 맥락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오답과 명확하게 정답인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지 애매모호하게 지금 여기에 따른 학자들에 따른 분류에 의해서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것은 그걸 정답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가 영어로 소셜워크, 사회사업이 출발할 때부터 개인부터 문화, 국가까지 다 포괄적이었다면 상당히 명확하게 미시와 중간과 거시를 구분해서 출발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20세기 초반과 20세기 중반까지 사회복지의 관심사는 개인, 심리, 내면, 프로이트 이론에 의한 정신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정신과 의사 같은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20세기 중반까지 이건 사회복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개인만 사회복지였고 사회사업이었고 여긴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개인을 잘 도우려면 개인뿐만이 아니고 가족도 고려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 집단도 고려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게 차츰차츰 거의 100년에 걸쳐서 짧게 보자면 한 50년에 걸쳐서 이게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선 자, 이 상황에선 이게 미시, 이게 중간, 이게 거시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관점이 다르고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꽉 짜여진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치면서 사회복지의 관심 영역이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학제에 따른 분류체계가 아주 명확하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용한 자원에 관련된 정보나 이용 능력이 부족한 클라이언트, 지금 클라이언트 개인을 돕고자 하는 겁니다. 주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사례관리자, 옹호자, 조력자, 중개자, 뭐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서 하는 역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조직 분석가는 주로 사회복지사가 속한 조직, 사회복지기관 내지는 전문가가 속한 전문가들의 조직, 여기 관련된 내용, 역할을 주로 조직 분석가의 역할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을 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을 순서로 나열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뭐 비슷비슷한 시점이 아니고 굉장히 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연도를 몰라도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먼저 빠른 시기는 대학에서 정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1947년도에 이화여대에서 사회복지학에 관련된 소셜워크에 관련된 정규 교육이 시작된 시기가 가장 앞선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사업가협회, 물론 사회복지사협회의 전신입니다. 사회사업가협회가 67년, 그 다음이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사회복지전문요원,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 그 맨 처음에 명칭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었었습니다. 1987년,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시작이 된 것은 2003년. 자, 그래서 순서가 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기역,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레비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레비가 구분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죠. 자, 레비라는 학자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를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사람과 결과와 수단, 그리고 우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다뤄보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인간의 본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트를 개별화된 인간으로 보고 그의 능력과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 자, 물론 뭐 정확한 내용이 맞긴 한데 자, 두 번째는 결과 우선 가치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결과에 대한 가치관으로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믿음. 수단 우선 가치는 서비스를 이해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가치관. 자, 우리가 대개 서양에서 발전한 학문 체계를 다루다 보니 대부분이 사실 영어로 되어져 있는 영미권에서 영어로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번역한 것이 우리 사회복지학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좀 짧은 단어로 하다 보면 이것이 그 원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과 약간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우선, 결과 우선, 수단 우선, 저는 이렇게 이 한글로 보면 이게 뭔가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영어를 좀 살펴보면 이 레비라는 학자가 사용했던 이제 원래 단어는 prefer였습니다. 우리가 우선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prefer, 선호하다라는 개념이고 뭐 지향이라고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보다 저는 지향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여러분들 우선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해석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때, 이해하실 때 자, 근데 사람 우선 원칙
이 아니고 conceptions of people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따서 사람 우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사람은 물론 클라이언트입니다, 주로.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었고 레비가 원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에 지향하고자 했던 개념은 클라이언트의 컨셉션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생각, 클라이언트의 가치,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신념, 믿음들을 그것을 지향하고 우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사람을 우선한다가 아니고 레비가 이야기했던 건 사람의 클라이언트의 생각, 즉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지 말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회복지사 생각보다 더 우선하라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안 돼서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preferred outcomes. 그래서 이제 결과인 셈이죠. 근데 역시 그냥 결과 우선 원칙이어서 이게 어떤 결과냐면 클라이언트를 위한 결과인 겁니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preferred instrumentalities. 자, 도구인 것은 물론 맞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for dealing with people.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루는 과정에서의 도구, 즉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비윤리적인 도구를, 방법을, 기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짧게 단어로 이야기하다 보니 사람, 결과, 도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관점에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더 기억을 해두시면 기억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결과, 도구 이렇게 우리는 짤막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 결과, 수단. 자,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로 옳은 것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와 시설 입소가, 자, 이것도 또 많이 이제 혼동이 하는데요. 시설 그러면 사실은 모든 사회복지 조직들을 다 시설이라고 공식적으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용시설이냐, 거주 또는 생활시설이냐, 숙식을 제공하냐, 그렇지 않냐,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은 공식적인 표현이고, 이 문제도 그렇듯이 시설 입소, 저렇게 짧게 이야기할 때 저 시설은 생활 거주시설을 통상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어체로, 물론 출제자도 알고 있을 텐데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거주시설, 생활시설일 가능성이 높고, 기관 그러면 이것은 이용시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그러면 어떤 때는 두 가지 다를 포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활시설만 의미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기서의 시설 입소는 생활시설을 의미하는 맥락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회복지사 간에 상충이 되는 가치의 연결로 오르는 것은입니다. 지금 윤리와 가치에 관련된 문항인 건데요. 자, 지금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케이스라고 봐도 되겠고요. 한겨울에 잘 먹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맨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노숙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사실 현실 내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자기 결정에 관련된 어쨌든 간에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입장인데, 온정주의, 사회복지사 입장에선 강제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제 온정주의에 관련된 입장인 겁니다. 전형적으로 자기결정과 온정주의에 관련된 가치 갈등, 윤리적 갈등에 관련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식히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머리를 식히는 동안에
맥도날드 할머니라는 검색어를 인터넷에서 해보시면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취재 사례가 됐던 실제 사례입니다. 딱 이런 사례입니다. 거의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시죠. 굉장히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걸 이렇게 내버려 두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온정주의가 발동을 하는 상황인데 본인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거리에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 몇 년 전에 방송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번 이 상황을 좀 보시면 딱 이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